자, 오늘은 여러분이 발리겐 스타일리스트가 됐든 아니면 뭐 애견 미용사가 됐든 미용 시험을 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클립인 램 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실 설명의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그 램 클립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공식 그리고 원리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용을 할 때 어떤 미용이든 그 클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원리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미용을 해야 돼요. 학원에서 원장님 또는 강사님이 이렇게 미용을 하고 이거를 따라하고 하는 미용들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래 해봐야 사실은 내 거가 안 돼요. 소용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클립, 램 클립이 됐든, 뭐, 퍼피, 세컨 퍼피, 잉글리시 쇠들, 컨티넨탈, 어떤 뭐 푸들, 또는 비숑 프리제 쇼 미용이 됐든, 아니면 펜 미용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클립의 원리를 알아야 내가 이게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똑바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원장님이나 강사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따라한다 하더라도, 아,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또는 이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걸 내가 알아야 내가 미용을 똑바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과연 어디를 잘했고 어디를 틀리게, 어디를 잘못했는지 이게 판단이 되고, 그런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미용을 하면 뭐 항상 허리 라인이 너무 이상하게 된다, 또는 항상 크라운이 좀 이상하게 된다, 뭐 이런 허리 라인이 이상하게 되는데 왜 이상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허리 라인의 정확한 올바른 허리 라인의 설정 방법, 커트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아, 내가 여기가 잘못됐구나, 여기가 똑바로 됐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미용을 하든 원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에는 램 클립에 대한 원리와 사실은 기본적인 이상의 거의 램 클립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그 공식을 또는 원리를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램 클립이 왜 표준이 됐는지는 사실은 뭐 정확한 어떠한 문헌이라든가 뭐 그런 자료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경험상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미용이, 애견 미용이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확 발전이 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제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규정, 이런 것들 거의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좀 따라했던 시기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그 당시에 램 클립을 가지고 뭐 미용 대회도 하고 콘테스트도 하고 자격검정, 자격증도 발행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좀 그 당시에는 그랬죠. 지금은 뭐 거의 모든 면이 일본보다 앞선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부족했죠, 일본보다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미용시험의 제도 또는 미용시험의 규정,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따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지금까지, 옛날에도 램 클립이었고 지금까지도 램 클립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경험상. 왜냐하면 이게 왜 램 클립이고 왜 램 클립이 표준입니까? 왜 램 클립이 기본적인 미용사 자격 시험에 왜 굳이 다른 수많은 견종 중에 푸들, 그것도 램 클립으로 합니까? 라고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인 정의 또는 문헌 또는 자료,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도 못 찾아봤고. 그런데 제 경험상 우리는 오랫동안 해봤었죠. 그리고 선배들도 많이 보고, 저 경험상 램 클립이 지금까지 왜 표준이 됐는지는 사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이 애견 미용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좀 배워오고 따라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램클립에 대한 원리와 그 공식, 이론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어요. 뭐 잘 그리진 못했지만 그냥 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뭐 기본적인 그 용어들은 다 알고 있죠. 뭐 여기 앞에서부터 가면 인덴테이션, 이미지너리 라인. 사실 이게 영어로는 이미지너리 라인이 맞아요. 근데 사실 뭐 편의상 그냥 이미지 라인 또는 이미지너리 라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이미지너리 라인이 맞습니다. 흉골단, 좌골단, 뭐 프론트 라인, 언더 라인 다 알고 있죠. 한번 쭉 읽어보면 생략합시다 이런 건 뭐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고, 자, 램클립을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다들 학원에서 배웠죠. 푸들은 스퀘어 타입이다. 알고 계시죠? 스퀘어 타입이 뭐냐? 이게 여기에 있는 최고선이라고 있죠. 최고선은 얘입니다. 얘. 앞발, 뒤꿈치부터 기갑까지. 이 부분이 기갑이죠. 최고선, 최고와 최장, 흉골단부터 좌골단으로 이어지는 이 최고와 최장이 1대1이다. 1대1이다, 뭐 10대10이다, 100대100이다.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길이가. 아시겠죠? 이게, 이래서 이게 왜 스퀘어 타입입니까? 라고 스퀘어는 정사각형이죠.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두 개의 선분을 가로 세로로 하는 이렇게 이 네모를 그리면 이게 정사각형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스퀘어 타입이라고 불러요. 뭐 스퀘어 타입인 뭐 견종들은 뭐 많지만 오늘은 램클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견종은 얘기하지 않고 스퀘어 타입 램푸들은 스퀘어 타입이고 스퀘어 타입은 최장과 최고와 똑같고 이게 이렇게 좌우 선분을 이으면 이런 네모가 되는 이래서 스퀘어 타입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의 2분의 1 중간 지점이 엘보우죠. 엘보우는 팔꿈치죠. 그리고 이 엘보우는 언더라인, 여기 보면 언더라인이라고 있죠. 이게 언더라인입니다. 아시겠죠? 언더라인. 앞에 앞가슴 쪽은 프론트라인이라고 불러요. 프론트라인, 언더라인. 또는 이 프론트라인은 에이프론과 스커트로 나누어지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램클립에서 에이프론 스커트 이거는 사실 좀 쇼클립이 올라가면 뭐 필요한 것들이지만 램클립에서는 뭐 에이프론 스커트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프론트 라인 또는 앞가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라인 있죠. 엘보우는 언더라인에 걸쳐 있는데 이 엘보우는 팔꿈치는 최고의 2분의 1이다. 조금 더 나가면 사실 이상적인 푸들의 체형은 지면, 엘보우, 기갑 그리고 두정부 정수리까지 1대1대1 길이가 똑같은 게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랫부분 몸통과 다리가 이게 엘보가 중간 이게 1대1이 되는 애들은 뭐 많죠. 그런데 이 목이 사실 이렇게 긴 푸들은 잘 없어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잘 그렇지 않다. 그래서 크라운을 좀 높여줘서 그렇게 되게끔 뭐 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스퀘어 타입이고 엘보우는 최고의 2분의 1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리고 이 허리 라인은 이제 허리 라인은 최고선과 좌골단 이 부분의 중간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파팅 라인을 배울 때 파팅 라인은 라스트 리브에서 뭐 1cmD, 5mmD 어쩌고 뭐 하죠. 그 체형이 스퀘어 타입이 아닌 드워프 타입이라고 부르는 몸이 좀 긴 애들은 뭐 그 마지막 갈비뼈 라스트 리브에서 뭐 얼마 뒤에 잡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너무 확 길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램클립을 칠 때는 최고선에서 좌골단까지의 선의 2분의 1 중간점에 허리 라인을 잡으면 돼요. 사실 이게 걔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세 등분으로 나누면 여기서 이 앞부분 전구, 개구자 써가지고 전구, 요 중간 부분을 중구, 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후구, 여기는 중구,
여기는 전구, 이렇게 전구, 중구, 후 이렇게 나누는 이거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서 3분의 2 지점의 허리 라인을 잡는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되려고 하면 필요 조건이 꼭 필수 조건이 뭔가 하면 견갑과 상완이 90도가 되는 45도, 45도로 이상적인 각도로 이루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견갑골과 상완골이 자 지면에서 45도, 45도, 90도로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어쩌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견갑과 상완골이 이렇게 서 있다 라고 하면 절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갑은 최고를 정할 때 앞발 뒤꿈치부터 기갑까지 정하는데 이 기갑은 견갑골의 끝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견갑골이 45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맞겠죠. 그런데 한 70도, 75도로 서 있다. 그러면 기갑이 필연적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미용으로 커버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용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초고답게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게 견갑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목선도 그렇고 다 앞으로 가 있겠죠. 그런데 기갑을 뒤로 빼려고 그랬더니 이 털이 얼마나 거의 한 뼘 정도로 길어야 돼요. 이 털이 얼마나 길어지냐. 과연 우리가 램클립 시험 보는 이 일반적인 푸들이 여기에 털들이 뭐 10cm씩 막 이렇게 되는데 서 있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견갑과 상완이 45도로 45도, 45도 그래서 90도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한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 전체적으로 췌장의 3분의 2 지점에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견갑과 상완이 90도가 아니라 뭐 120도, 130도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3분의 2 지점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췌장선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췌장선과 좌골단의 중간 지점에서 허리 라인을 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췌장선이 그러면 3분의 1에 올 수도 있고 뭐 4분의 1에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맞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견갑과 상완의 각도에 따라 다른 거죠. 자, 만약에 견갑과 상완,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견갑과 상완 각도 자체가 90도가 아니라 조금 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한 130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최고선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몸의 3분의 1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최고선은 어떻게 정하냐. 이 최고를 정할 때 제일 처음에 뭐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기갑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돼요. 기갑 위치를 먼저 찾아야 돼요. 기갑 위치는 어디다? 견갑골의 끝부분이다. 견갑골의 끝부분이 기갑의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이 견갑골의 끝 지점을 먼저 찾아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앞발 뒤꿈치까지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모델견이 견갑상완의 각도가 좋다면 뭐 3분의 1 지점 또는 요 언저리에 있을 것이고 견갑상완의 각도가 안 좋다면 조금 더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희박한 가능성으로. 왜냐하면 견갑이 45도 이하로 눕는 경우는 뭐 대부분 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 있죠. 이렇게. 그래서 기갑의 위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리고 최고의 선을 그린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먼저 딱 정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자, 내가 만약에 애초에 처음에 모델견이 털이 지금 얘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앞다리 뒤쪽은 거의 커트할 털이 없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치핑 정도만 해서 살짝만 없애주는 겁니다. 만약에 앞발의 털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대면 안 돼요. 정말 마찬가지로 최대한 길게 해줘야 되는. 만약에 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싹 쳐내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게 앞다리를 치는 가장 첫 번째 기본 공식입니다. 최고선에 따라서 친다. 자, 그 다음 최고선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면 허리 라인을 어떻게 최고선하고 좌골단하고 중간에 잡는다고 했죠. 허리 라인은 무엇과 이어지는가 하면 이 허리 라인은 뒷다리의 앞쪽과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허리 라인은 뒷다리의 앞쪽과 이어진다. 여기를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제 할 때 대부분 이제 좌골단 이쪽 부분을 먼저 커트를 하는데, 허리 라인 하기 전에 이 램 클립을 칠 때 가장 먼저 이 뒤에를 맨 먼저 커트를 하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최고와 최장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이제 최고 라인을 먼저 찾았죠. 그죠? 그렇다면 이 최고와 최장은 뭐다? 1대1이다. 길이가 똑같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최고 길이만큼의 최장 길이를 맞춰야 하는데 양쪽 다 털이 있고는 어디를 자를지 모르죠, 보통은. 그래서 뒤쪽은 최대한 짧게 잘라주고 여기만 짧게 잘라주고 앞가슴에 프론트 라인에 있는 이 털을 조금 더 살려주느냐 조금 더 줄이느냐 해서 이 최장의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최고에 맞춰서.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램 클립을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최고 최장의 밸런스를 맞추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퀘어 타입이니까 최고 최장의 밸런스를 맞추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최고선을 찾고 그 다음 뒤에를 좌골단 있는 부분을 수직으로 일자로 짧게 딱 친 다음에 앞에를 이 정도 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맞추어 주는 거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미용 순서입니다. 뒤에 치고 최고 라인을 찾고 최고의 길이를 알고 뒤에를 치고 앞에 쳐서 최고와 똑같이 맞추고 그리고 중간쯤에 얘 2분의 1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허리 라인 따서 앞에를 이제 쳐준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요만큼 쳤어요. 앞에 맞춰줬어요. 그리고 2분의 1을 여기 엘보우를 설정을 해서 커트 해줬어요. 허리 라인 찾았어요. 그래 허리 라인에서 앞다리 뒤에 쳤어요. 앞다리 앞부분 쳤어요. 이거 일자로 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일자로 치면 우리 전문용어로 삐꾸 됩니다. 삐꾸. 무릎이 어딘가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다시. 자, 앞다리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뒤에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자로 수직으로 내렸죠. 어디까지 내리느냐? 무릎의 뒷부분까지 내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무릎의 뒷부분은 어디입니까? 무슨 말이냐? 이 슬로프가 어디에서 꺾이냐는 거죠. 어디에서 꺾이냐. 이게 어디에서 꺾이는가 하면 좌골단과 비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좌골이 우리 광골인데 정확한 이름은 광골이 이렇게 있고 대퇴가 이렇게 있고 하퇴가 이렇게 있고 중족골이 내려와요. 근데 견체학적으로 대퇴하고 하퇴는 길이가 똑같다고 해요. 1대1이다 그래요. 견갑과 상완도 길이가 1대1이라고 똑같다 그러고 대퇴 하퇴가 길이가 똑같다고 해요. 대퇴와 하퇴가 만나는 이 지점이 스타이플이죠. 무릎이죠. 무릎이고 이 뒤쪽이 뒷무릎이죠. 그러니 좌골단과 비절의 중간 부분까지 내리고 중간에서 꺾이는 이게 뒷무릎이다. 이 중간에서 꺾여 내려간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뒷무릎의 위치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슬로프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아직 이 뒤에 중족골이 뒷부분은 아직 치는 게 아닙니다. 슬로프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뒷무릎을 설정을 했으면 앞무릎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앞무릎을 설정할 때는 약간의 조절을 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가 다리가 조금 짧다. 그러면 앞무릎을 어디에 설정하느냐? 조금 중간보다 약간 위에 설정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칩니다. 그러면 다리가 조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무릎을 위에 각지게 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실제로 미용을 할 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려야 되는 거 알죠? 자, 조금 위에 설정을 하면 이게 뒷다리가 조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밑에 설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뒷다리가 조금 각이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약간 각이 깊어 보이는. 통상 밑에 설정은 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가운데 하거나 그냥 정상적으로 가운데 하거나 조금 위에 하거나 이런 데 설정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제 아치를 그리면서 앞발 뒷다리 앞쪽 무릎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좌골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사실은 관골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 뼈는 원래는
광골이라는 뼈인데 이게 어릴 때는 세 개를 나누어져요. 장골, 치골, 좌골이라는 세 개의 뼈인데 우리가 이제 최골을 설정할 때 이 좌골의 맨 마지막 뼈, 이 좌골의 끝부분은 좌골단인데 이 좌골단을 많이 뭐 이 최고다, 최장 또는 뭐 여러 가지 표현에서 좌골단 일을 많이 말을 하다 보니 이거를 좌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뭐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됐죠. 그런데 원칙적인 명칭은 관골입니다. 아시겠죠? 관골. 자, 우리가 미용을 할 때 관골 30도, 이 30도를 칠 때 이 다음에 관골 들어가고 이렇게 백라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하고 나면 이 관골 30도가 묻혀서 안 보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시겠죠? 이 관골 30도 표현은 좌골 이 뒤에 슬로프 다 치고 백라인을 하고, 자, 무슨 말이냐? 슬로프를 이렇게 치고 그리고 백라인을 기갑을 놔두고 백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쳐야 그래야 더 잘 표현이 돼요.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고. 아시겠죠? 광골은 나중에 슬로프와 백라인을 하고 나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제 광골 30도를 표현할 때 많은 학생들이 30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위가 어느 정도 각도로 들어가야 될지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30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 이게 90도죠. 그죠? 90도의 반이 90도의 반이 45도죠. 이 45도의 3분의 2가 이게 30도입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30도는 생각보다 각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아시겠죠? 요렇게 30도 가위가 들어갈 때 90도, 반 45도, 45도의 3분의 2가 30도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나중에 좌골 뒤에 슬로프 치고 백라인 치고 30도 치고 살짝 굴려줘서 연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백라인 있죠? 백라인은 이제 우리가 견체학에서는 이제 탑라인에 내려오는 뼈가 이 탑라인이죠. 탑라인에 내려오는 뼈가 경추, 흉추, 요추인데 경추는 목경자를 써서 목뼈고 흉추는 이제 가슴뼈죠. 그리고 요추는 허리뼈인데 사실은 백라인은 여기에서 요추에 해당하는 뼈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미용을 할 때는 백라인을 많은 학생들이 허리 라인에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정말 이상한 미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백라인은 허리 라인보다 무조건 더 들어와야 돼요. 더 들어올 수밖에 없고 더 들어와야 돼. 허리 라인이 여기 있죠, 지금. 백라인 허리 라인보다 더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더 들어오고 기갑이 살아 있어야 돼요. 백라인은 허리 라인보다 더 들어와야 되고 기갑은 백라인, 기갑의 위치는 백라인보다 당연히 높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이제 이쪽, 뒤쪽 넥라인을 얘기하는 건데 뭐 어떤 이렇게 학생들 보면 넥라인이 앞쪽이 클리핑하는 라인 있죠. 이 귀 위부터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이거를 넥라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넥라인은 이 뒤에 이게 넥라인, 이걸 넥라인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 클리핑 라인은 프론트 넥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앞쪽 목이고 이건 굳이 따지자면 뒷목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견체학 용어에서 넥라인이라고 하면 이 뒤에 목 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뭐 도구쇼에서도 쟤는 넥라인이 좀 서 있다, 넥라인이 조금 숙여져 있다, 뭐 넥라인이 좀 크다, 작다, 뭐 넥라인의 각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부 다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쪽이 클리핑 라인은 굳이 따지자면 프론트 넥라인이라고 부른다. 자, 넥라인은 이제 기갑에서 옥시풋에서 이어져 있는 이게 넥라인인데 이 넥라인은 80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요. 예전에 내가 어디서 이렇게 미용 심사를 어디서 더라? 어디서 미용 심사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심사를 받는 그 학생이 응시생이죠. 넥라인을 거의 90도로 해놨더라고요. 크라운이 이렇게 있고 넥라인을 90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져. 대부분은 뭐 맞추는 건 맞지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나는 심사 볼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감점을 줘요. 왜냐하면 이게 쇼미용을 많이 보고 약간 볼륨감을 좋아하는 또는 뭔가 좀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훨씬 예뻐요. 이렇게 하면 목이 엄청 길어 보이고 뭐랄까 좀 화려해 보이고 또 막 늘씬해 보이고 훨씬 예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램클립의 표준은 아니다. 이건 램클립의 표준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건 다른 미용인데 뭐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미용이지 이 수직으로 세우는 건 램클립의 미용은 아니다. 아시겠죠? 넥라인은 수직은 아니고 80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조절이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실 지금 이제 이 풋라인 쪽 각도를 내가 설명할 건데 이 풋라인 쪽 각도는 지금은 거의 뭐 잘 내가 보니까 학생들도 모르고 있고 뭐 수업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이 풋라인 앞발 풋라인은 뒤쪽에 10도 정도의 각이 있어야 돼요. 뒷발처럼 그냥 U자가 아니라 내려와서 10도 정도의 각으로 올라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푸들 앞다리가 견갑골, 상완골, 전완골, 중수골, 지골 이렇게 있죠. 전완골에는 요골척골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전완골과 이 중수골의 이 각도가 또는 중수골이 지면의 수평에서 80도로 서 있어요. 직각이 아닙니다. 수직이 아니라 이게 80도 반대쪽으로 하면 100도 정도 되겠죠. 80도로 각도로 서 있어요. 10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발 풋라인은 이거를 표현해주는 10도를 표현해주는 게 원칙이다. 요즘은 많이 이걸 수업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많이 잘 안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다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 아까 내가 이게 프론트 라인이라고 그랬죠? 프론트 라인이 이렇게 있고 언더라인이 이렇게 와요. 이 부분 연결하는 걸 많이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 하고 나면 프론트 라인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언더라인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얘하고 안 맞죠? 높이가. 그죠? 이게 안 맞죠? 그럼 가슴이 이상해지는 모양이 돼요. 프론트 라인과 언더라인은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언더라인에 올라와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앞다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프론트 라인과 언더라인은 연결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꼭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더라인은 사실 이 부분을 정말 대부분 잘 모르던데, 자, 이렇게 살짝 한번 줄여볼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언더라인을 이렇게 있고 살이 이렇게 있죠. 이 언더라인은 푸들의 언더라인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한다? 좌골단 쪽으로 향한다. 아시겠죠? 푸들의 언더라인은 이 각은 좌골단 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려 올라간 그 상태. 그래서 이걸 턱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턱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턱업은 뭔가 하면 이 부분을 턱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말려 올라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턱업이 잘 돼 있다. 턱업이 좀 약하다. 턱업이 약하단 말은 잘 말려 올라가는 게 좀 부족하다. 덜 말려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턱업이 잘 돼 있다. 이 말은 잘 말려 올라가 있다. 이 얘기고. 허리 라인은 이 턱업은 허리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턱업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죠. 허리 라인은 자연스럽게 좌골단 쪽으로 향하게 된다. 아시겠죠? 언더라인은 좌골단 쪽으로 향하게 된다. 아시겠죠? 프론트 라인과 언더라인은 연결이 돼야 되고 이 언더라인은 좌골단 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건 사실 그 시험용 팁인데 뭐 여러분들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인덴테이션 있죠. 인덴테이션이 양쪽 눈이 이렇게 있어요. 강아지가 좀 크게 그리죠. 아무데형 눈이니까 뭐 이렇게 있어요.
인덴테이션을 역V자로 이렇게 하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뭐 수업을 하고.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도 이때까지 뭐 10년 이상, 뭐 20년, 30년, 아니면 10년 이상 심사를 받고 주변에 10년 이상 심사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보면 다 해서 채점을 할 때 인덴테이션 홈으로 들어올려가지고 역V자 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도 안 봐. 이거 뭐 굳이 이거 뭐 역V자로 하네 마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편하게 일자로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뭐 뭐랄까. 아무튼 내 경험상 이거를 가지고 막 심사할 때 굳이 들어서 검사하고 그러진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걸 뭐 일자로 했다고 해서 이걸로 실격이다. 그렇진 않아요. 굳이 뭐 이건 뭐 하려고 학생들이 이거 잘 못해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끌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일자로 해도 괜찮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발리겐 스타일리스트 때문에 이 실기한 램클립하고 좀 많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발리겐 스타일리스트의 위거나 아니면 실견이나 뭐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뒷다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발리겐 스타일리스트 뒤쪽 뒷다리 후구 미용을 할 때 뒤에서 보면 자 이제 십자부가 이렇게 있고 자연스러운 A자라고 해서 약간 이런 뭐 있고 약간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죠. 자연스러운 A자를 이렇게 벌려서 만들어주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견 미용을 하면 실견 푸드를 미용을 하면 실견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견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11자로 쳐도 자연스럽게 A자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스테이를 세울 때 이건 학원에서 물론 뭐 다 배울 건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걔가 테이블 위에서 스테이킹을 하고 스테이를 딱 세워놔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앞발 발가락 3개다. 다시 앞발 있죠. 뒷발을 어디에 세우느냐. 앞발의 끝선을 그어서 뒷발을 앞발의 바깥쪽에 세운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뒷발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11자로 쳐도 뒷다리 자체가 뒤에서 보면 그리고 이렇게 서기 때문에 강아지가 이 11자로 그냥 쳐도 이 일자로 이렇게 쳐도 자연스럽게 A자가 된다. 아시겠죠? 실견은 굳이 그 위그처럼 자연스러운 A자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 뭔가 액션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세우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표준이고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도구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미용할 때도 그렇고 모든 개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요. 아니 모든 게 아니라 거의 뭐 대부분의 개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요. 체형이 뭐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불독이나 뭐 이런 애들은 체형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대부분의 개는 이렇게 세워요. 앞발의 바깥쪽에 일자로 선을 끊고 그리고 뒷발의 안쪽을 여기에 걸치는 이런 형태로 세우기 때문에 뒷발 자체가 자연스럽게 벌어지죠. 뒷다리 자체가. 그래서 실견을 미용할 때는 굳이 뒷다리 A자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11자로 평행되게 쳐도 자연스러운 A자가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게 지금 램클립의 몇 가지 굉장히 뭐 정말 기본적인 공식이고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팁들인데 원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램클립은 푸들의 골격을 표현하는 미용이다. 아시겠죠? 램클립은 푸들의 골격을 표현하는 미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30도를 친다는 둥, 뭐 크라운, 여기 45도로, 크라운 45도로 많이 배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45도로 하면 좀 이상해지는데, 오히려 엎어지는데 좀 더 세워줘, 45도로.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 여기에 스톱 부분에 각도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갑을 높이 세운다. 왜? 여기 있는, 목에 있는, 기갑에 있는 뼈 자체가 높아요. 백라인보다 여기 뼈 자체가 높게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백라인 수평으로 친다. 왜? 그 요추가 수평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리고 흉추는 앞쪽은 좀 높고 이렇게, 뒤쪽은 조금 낮죠. 요추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언더라인을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느냐? 왜 그런가 하면 늑골이 갈비뼈가 걔는 13쌍의 갈비뼈가 있죠. 이 갈비뼈가 앞에는 길고 뒤에는 짧아요. 그러면서 이 골격 자체가 자연스럽게 흉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뒷다리. 전부 다 모든 부분이 푸들의 골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램클립의 원칙. 램클립은 푸들의 골격을 표현하는 미용이다. 학생들이 램클립이라고 하니까 뭐 양처럼 하는 미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램클립의 이 램은 양이라는 뜻은 맞지만 양처럼 한다는 양의 모양을 말하는 양이 아니라 양털과 푸들의 털이 비슷하죠. 곱슬곱슬하고. 그런 의미의 램클립인 거지.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양처럼 한다 이러면 얼마 전에 인스타인가 SNS에 보면 양컷 이래가지고 밑에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게 있더만. 그게 보면 램클립이죠. 그죠? 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램클립의 램은 양처럼 한다는 모양의 램이 아니라 양털과 푸들의 털이 컬이 있고 곱슬곱슬하고 하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그런 의미의 그냥 램이지. 다른 미용 모양에 대한 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램클립은 뭐다? 푸들의 골격을 표현하는 미용이다. 이 모든 것들이 푸들의 골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크라운 크라운 털을 이 정수리 부분에서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요 길이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던데. 첫 번째, 목이 짧다. 그러면 이 얼굴의 아랫부분, 목부터 접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코끝까지. 이 기준, 이 길이만큼 세운다. 아시겠죠? 목이 충분히 길다. 그러면 스톱에서부터 코끝까지 요 길이만큼 올린다. 아시겠죠? 목이 짧다. 그러면 요 길이만큼 올리는 것이고, 목이 충분히 길다. 그러면 요 길이만큼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크라운의 길이는 그렇게 맞추는 거다. 자, 오늘 푸들 램클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팁, 공식, 그리고 원리를 수업을 했어요. 아마 학원에서 다 배웠고, 여러분들도 나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또 공부해야 되고, 좀 더 정확히 알아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원칙은 알아야 내가 램클립을 치고 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똑바로 됐는지, 나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나는 항상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그리고 듣고 나서 알아야 되는 건, 느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램클립을 저렇게 하는구나.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램클립의 원리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이 램클립을 쳤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실수했는지, 뭐를 잘하고 있는지를, 이거는 나는 모르고 쳤지만, 이건 내가 이미 잘하고 있구나. 이거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또는 잘 몰랐는데 이런 부분 알게 됐구나. 또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쳤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내일 또는 이번 주, 다음 주 미용을 할 때 조금 더 원리에 맞게, 공식에 맞게끔 하는 그런 스스로가 발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와 공식을, 팁을 잘 알고, 그리고 내일부터,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발전된 그런 미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